최면치 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못된 습관, 바로 그것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왠지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왠지 이길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내 어떤 의욕이 충만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도 왠지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면 이 아이가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왠지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럼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게 되면 키 작은 나는 뭐가 돼요? 내가 자꾸 잘생긴 친구를 부러워하고 잘생긴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 내 얼굴은 뭐가 돼요? 거울을 볼 때 나는 뭐가 돼요? 저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자꾸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지금 나는 또 뭐가 돼요? 돈 많은 아이들, 돈 많은 집안, 그런 사람들 자꾸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면 돈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는 또 뭐가 돼요? 결국 이 비교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쓰레기이다.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구걸하듯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내 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누군가와 겉으로 보이기에 나보다 좀 돈이 많고 나보다 공부를 좀 잘하고 얼굴이 좀 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 그런 장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삶을 불행하게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의 어떤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려버린, 즉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된다. 다른 사람이 뒷공무니를 졸졸졸 쫓아다닌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뭣도 잘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서 마치 공원에서 주인을 쫓아가는, 주인을 따라가는 애완견 마냥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가게 된다. 그런 삶을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서 간 사람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가니까 뛰어가다가 숨도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의 삶에 자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삶에 선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로지 그 사람을 뒷공문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주인이 아닌 어떤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는 무섭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우리의 심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기학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성격도 안 좋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키도 작고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바보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파괴시키는 자기 학대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학대가 심해지면 결국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이간질을 하게 되는 등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비교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 그리고 흠집내고 싶어 한다. 저 사람도 망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미움과 같은 질투의 마음을 대하게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났어라고 자기 학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괜찮은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정도로 어떤 심리가 어떤 외골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돼버린다.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모든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분노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하면서 비교한 사람 대체적으로 심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심리 하나는 행복함이고 편안함이잖아요. 좀 멘탈이 좀 강해지는 거잖아요. 내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순간 내 마음의 파도는 거침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호숫가에 떠다니는 잔잔한 돛담배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세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엄청나게 불안해지게 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점점 이게 심해지고 숨이 막히는 순간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은 심각한 불안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잠을 잘 때도 불안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불안하고 뭔가 일을 할 때도 불안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평온해지는데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쟁터가 돼요.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경쟁은 저 사람을, 이 싸움은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는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남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를 내몰게 된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내가 지게 되면 자기 학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항상 삶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 삶이 당당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선공포증, 대인공포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항상 위축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큰 거인인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개미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거대한 거인인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개미예요. 그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자기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인이었는데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은, 마음은 점점 작아지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인이 밟아도 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약자, 괴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삶이 후회가 되게 됩니다.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평생 비교를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후회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원래 무능력한가 봐. 나는 원래 성격이 파탄자인가 봐. 나는 원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인간이었나 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전생에 죄를 지었나 봐. 이런 식으로 결국은 평생 삶을 후회하게 되면서 이런 내 삶을 만들어줬던 시작이었던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미워하는 온갖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씨앗, 후회의 씨앗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아무것도 모래지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 동기부여가 될까 안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비교를 하는 어떤 목적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지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동기부여가 되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기력증.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공부해봤자 나는 돌머리라서 안 될 텐데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나는 어차피 거진데 나는 흙수저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면서 자기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자칫하면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돼요. 뭐 같은 말로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완벽주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완벽주의의 어떤 마음의 뿌리는 심리적인 불안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완벽주의가 된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전쟁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못해도 괜찮다라고 마음의 위로를 해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살기 위한 이 완벽주의, 전쟁을 치르는 어떤 병사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제 심리는 마치 개미가 이 거인들의 발을 피해 다니는 엄청난 초조, 불안, 공포, 두려움,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결국은 비교라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가 되어버리면서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과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쭉 설명해 줬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정작 여기에 내가 만약에 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가 내 집이라면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TV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나의 침대도 있고 뭐든지 내 방에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정작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방에 이런 온갖 쓰레기들이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단 이 공간에서 겨우 숨 쉴 수밖에 없다. 내 방이 100평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99가지의 모든 것을 잃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비교하는 삶이 이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의 주인이 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 비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키가 아주 작거든요. 어릴 때 거의 그 반에서 제일 작을 정도로 아주 꼬맹이였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는 이 키가 작은 게 제일 큰 트라우마였고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왠지 내가 초등학교로 가면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 게
두려웠죠.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왠지 친구들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뭐 쿵우, 막 격투기, 킥복싱 같은 거를 사실은 배웠어요. 왠지 내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맞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했던 게 운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찌됐든 비교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비교를 안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어울려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면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위치를 파악해라. 아, 저 사람은 이 정도이고 현재 나는 이 정도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2단계가 지금 부족하구나.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공부 시간이 한참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으로 사는데 난 항상 부정적으로 살구나. 저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나는 늦잠만 자구나. 저 사람은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매일 술과 담배, 폭식으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주말에는 자기를 위한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나는 매일 집에서만 우울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상태를 파악해라. 내 위치, 아, 내가 지금 이 정도이구나 를 파악하고 난 뒤 제일 중요한 게 배워야 된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 사람과의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니 비교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위치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를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 나도 저 사람만큼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를 해야 된다라면 저 사람의 장점을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비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어제입니다. 어제의 내 삶을 비교하는 거죠. 어제 내가 게을렀다라면 오늘은 더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제 내가 운동하지 않았다라면 오늘은 더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해야 될 것은 당신의 어제입니다. 전쟁에서 1000명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로운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지난 과거를 말합니다. 나의 어제의 삶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내가 성장했느냐,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거를 비교해서 내가 멋있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어제의 삶을 비교했어야 되는데 내 지난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하고 점점 불행의 늪속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하고도 비교하고 내가 과거에,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진짜 형편없이 살았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과거와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악착같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초심을 갖고 정말로 정의롭게 그리고 진짜 부지런하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좀 게을러지고 인생을 대충 살고 옛날엔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엔 항상 부정적이고 예전엔 겁이 없었는데 지금은 겁이 잔뜩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한다라며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에 잘했던 내 모습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내 자신을 안타까워해라. 그리고 다시 과거의 모습, 영광을 재현한다는 마음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 부족했던 내 과거에 비해서 더 성공할 것이고 지난날에 성공했던 내 모습보다 더 성공하는 오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교는 결국은 내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게 이 두 팔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저것도 못해. 너는 무능력해. 넌 바보야. 넌 이래서 안 될 거야. 넌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몹쓸 말과 몹쓸 짓과 몹쓸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비교의 삶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늘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자 이거죠. 어제의 씨앗은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씨앗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면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열심히 일어나서 또 씨앗을 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방은 이제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방은 이제 이런 자기학대도 없어지고 이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후회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 거 그냥 알아서 뿌리면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의 반에 내가 당당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사라져요.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으니까 무기력할 필요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뿌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만큼 뿌리니까 완벽주의도 사라지고 강박증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개미라고 생각했던 내가 점점 마음의 힘이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이냐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 마음의 방에 나에 대한 어떤 좋은 장점들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행복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이 꼭 정답이고 더 멋있다라고 규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행복하고 내 자신을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독입니다. 굳이 비교를 꼭 해야 되겠다라면 당신의 어제와 비교하면서 더 멋진 오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